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5월 2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연휴와 주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 2일 금요일 하고 나면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을 쉬게 됩니다. 5월 5일, 5월 6일 월요일 화요일 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하태민 한칸띄우 경제TV 들어오시면요. 주말에 5월 1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쉬는데도 퍼스트 솔라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프리스라고 애널리스트 좀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목표가 202달러에서 127달러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보유 투자 의견도 보유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99%가 매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은 얘기를 안 합니다만 미국인의 딱딱 의견을 정확히 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오시아홀딩스 이런 종목들한테는 조금 힘 빠지는 얘기죠. 자, 이런 분위기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큰 차이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하태민 한가득 경제TV 검색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4월 들어서 4월 상수는 난리가 났었죠. 4월 2일날 상호관세 부과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 유예 등등을 하면서 난리가 한번 겪고 났는데 4월 중순부터 보면 나스닥과 코스피가 상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4월 6일 같은 나스닥이 3.1%나 빠졌는데 바로 열린 우리 코스피는 0.9% 올랐어요. 빠져도 시원찮은데 4월 2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6%나 급락했는데 네, 장중에 플러스 나기도 하다가 0.1% 거의 보합이었죠. 4월 22일과 23일에 조금 상관성이 있었습니다. 4월 23일 경우도 나스닥이 2.5%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4월 마지막 주 들면서 조금 상관성이 다시 생기는 듯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스닥이 코스피와 상관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 이유는 역시 환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고 다 달러 약세다 보니까 당연히 비달러화 자산을 가진 게 지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국 그 국채나 주식, 미국 국채도 중국이 판다, 일본이 판다, 또 미국 주식도 중국이 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 이렇게 유입이 주춤하면서 그럼 다른 나라 자산들을 오히려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유리하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데일리를 지금 녹화하고 이 중에 나스닥 지수가 지금 1.7% 상승하는데요. 어쨌거나 빠진다는 얘기보다 오른다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스닥은 확실히 이제 추세가 지난 한 2개월여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추세가 돌아서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마냥 우리한테 반갑지만 않다.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는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 참 힘드셨죠. 하루 단위로 퐁당퐁당입니다. 하루가 상승 종목이 많으면 그 다음날은 어김없이 하락 종목이 많은 흐름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28일, 4월 30일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왜? 우리가 보통 투자자의 주가가 이 상승 종목이 많을 때 손이 잘 나가죠. 매수를 했다가 그새 그 다음날 바로 물려버리는 거죠. 이제 물리는 그래서 최근에는 물리기 딱 좋은 장이다. 시세의 연속성도 없다. 특히 코스닥은 지금 하락 종목가 1100개가 넘으면
상당히 지수 낙폭도 야무지게 낙폭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참 수익 내기 힘들다, 물리기 정말 십상이다. 이 말은 곧 에너지가 소진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 대일에서 이 퐁당퐁당 현상을 하면서 4월 30일에 그러면 하락 종목과 우수할 차례다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하락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5월 2일은 상승 종목이 많아질 차례인데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가능성은 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연휴를 지난 첫 거래일은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연휴 전에 주식을 사서 연휴를 맞는 게 유리하다. 이걸 맞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평상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연휴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연휴가 있으면 연휴 때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연휴 전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그 현금 비중 그 매수를 좀 늦추는 연휴 이후로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연휴에 별일이 없으면 그게 반영되는 거죠. 매수세가 몰려서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워낙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또 뭐 탄핵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5월 2일 시장은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별일 없었으면 별일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본다면 연기금이 4월 30일 그래서 그런지 4월 30일에 연기금 양시장에 대해서 소폭 순매도 관망세로 돌았었어요. 요거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흐름이네요. 그래서 5월 2일은 일단은 상승 종목이 우세할 타이밍이고 환경인데 과연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뭐 좀 전에 보셨듯이 나스닥은 지금 야무지게 1.7%, 1.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사실 반도체 장비하고 도이치 자동차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5월 2일에는 일단은 AI 관련주들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AI 관련 부분이 매출 성장을 좀 상당히 동력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이쪽이 AI 관련주들이 좀 분위기가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개장 후에 연기금이 어떻게 될지 연기금이 4월 30일처럼 관망하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연휴를 앞둔 심리 이런 것들이 변수라서 이러면 오후장 후반으로 가면 조금씩 시장이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 본다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굳이 연휴 전에 매대할 필요는 없고 물려있는 종목은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고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5월 2일 날 상승하는 종목을 굳이 추격 매수까지 해서 연휴를 맞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4월 30일 날 미국에서 양원에서 다 조선에 관해서 발의를 했죠. 조선 재건을 위해 발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선 관련주들이 좀 또 유리한 환경입니다. 본다면 저는 계속 최근에 HJ중공업, 세지중공업 이런 거 이미 HD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 리포트 써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현대일렉트릭도 이 시점에서 왜 우리 하 대표가 리포트를 썼을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보고 그 외 한중 NCS라든지 관련 종목 리포트들이가 3분에서 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자주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늘 저희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겠습니다. 저는 연휴를 끝나고 5월 7일 증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